문제,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fk라고 했을 때 f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k값 때문에 이 직선식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문자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직선식을 일단 써야 되겠죠. 동량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얘랑 얘랑 동량 처리가 될 테니까 원점 0,0과 얘랑 얘 k 플러스 1x 여기 동량 처리되죠? 플러스 k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3은 0. 저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그 거리를 지금 fk라고 했죠? 그럼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분모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 k 플러스 1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 k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자는 절대값인데 0,0을 대입하는 거니까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얘만 남겠죠. 절대값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3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분모를 좀 정리해 봅시다. 루트 k제곱 k제곱 2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2k 없어지고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결론은 fk가 이거란 얘기잖아요. 최대값이란 말은 도대체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분자값이 숫자가 정해져 있죠. 유한합정값이죠. 값이 딱 정해져서 더 이상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유한합정값. 그럼 이 fx, fk라는 식이 가장 커지려면 분모가 가장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분모분의 3 이러면 가장 큰 fk가 나올 테니까. 근데 루트가 있는 식의 최소를 구한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또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2k제곱 플러스 2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이 최소값을 식에다 대입해서 이 분수식을 정리하면 그게 전체 fk의 최소가 되겠죠. 최대가 되겠죠. 그럼 2k제곱 플러스 2의 최소값 이건 너무 쉽잖아요. k가 얼마일 때? 0일 때 최소 2를 갖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k 0 집어넣으면 이게 2가 되고 결론은 fk의 최대값은 루트 2분의 3 유리하면 2분의 3 루트 2 이게 문제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이 점 A 좌표가 8,6 그래서 H쪽 여기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다시 선분 B에서 OA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I. 그래서 BI 길이와 BH 길이가 서로 같을 때 선분 AB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모양을 봐서 딱 누가 봐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 있는 점을 X축에 있는 점이니까 그냥 A, 0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걸 쓰시면 되겠네요. 요거. BH 길이와 그 다음에 BI 길이가 서로 같다. BH 길이 여기가 얼마냐면 H는 8,0이잖아요. 그럼 선분 BH의 길이는 8-A 오른쪽에서 왼쪽 점을 빼면 되니까 X축에 있는 점이라. 그럼 선분 BI 길이는 선분 BI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저 직선식이 필요합니다. 저 직선식이 뭐예요? BI의 길이를 구하려면 A, 0에서 어디까지 길이? 이 원점과 8,6을 지나는 직선인데 원점과 8,6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Y는 AX고 이 A가 기울기잖아요? X의 증가량 8분의 Y의 증가량 6, 8분의 4 약분하면 4분의 3X 양변에 4를 곱해서 넘기게 되면 이게 3X 마이너스 4Y는 0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겠다는 건데 이 길이가 이 BI 길이가 여기는 점 B A, 0이라는 점에서 여기는 이 직선 요거 3x-4y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선분 BI의 길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리 구하는 공식을 구해 봅시다. 거리 구하는 공식 선분 BI 길이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분모 루트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루트 25 5분의 A하고 0을 대입하면 얘는 지워지고 절대값 3A 이렇게 되네요. 근데 지금 A 값이 양수 아닙니까? 어차피
얘가 양수인 상태니까 이 절대값은 크게 의미가 없죠. 절대값은 지우시면 됩니다. 따라서 남은 거는 선분 BH랑 선분 BI가 서로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 5분의 3A랑 8-A가 서로 같습니다. 양변에 5를 곱하죠? 그럼 3A 40-5A 넘어가면 8A가 40 따라서 A 값은 5가 된다. 뭐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또 직선식 구하는 거죠. 그럼 남은 건 이거 남았죠. 8,6과 그다음에 5,0을 지나는 직선식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 얘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그럼 얘가 편하니까 y에서 y좌표 빼주고 x에서 x좌표 빼준 다음에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3분의 y의 증가량 6, 2네요. 약분하면. 얘를 정리하면 y는 2x-10. 그래서 m의 값은 2, n의 값은 마이너스 10.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직선 이렇게 평행하죠. 얘랑 얘랑 평행하는 거예요. 기울기 2랑 서로 같기 때문에 두 직선의 수직인, 공통적으로 수직인 이 직선 L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AB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3일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저번에 선생님의 세 점 있잖아요. 세 점 주어지게 되면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세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이동시키면서 그 명령을 다른 점에 똑같이 적용한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1 절대값 x1, y2 마이너스 x2, y1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이게 좀 곤란한 게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원점이니까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두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직선은 기껏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y는 얘랑 수직이니까 이 x 앞에 있는 개수 이가 기울기죠. 그 기울기의 수직 관계니까 역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b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랑 연립해서 교점 찾아야 되거든. 이걸 연립을 하다 보니까 뭐 얘랑 y 서로 같으니까 네, 교점 좌표 얘랑 같습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건 넘기면 2분의 5x는 b 플러스 2가 되고 따라서 x는 5분의 2 가로 b 플러스 2를 다시 또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교점의 y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이 점을 찾아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식이 너무 너저번해진다는 얘기죠.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풀이로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이 문제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저번에 했던 그런 풀이들이 유리한 문제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풀이가 유리한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 풀이가 좀 더 유리한 문제니까 일반적 풀이를 복습 겸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이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선분의 길,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얘를 밑변으로 찾고 그 다음에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걔를 높이로 생각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는 얘기죠. 그럼 밑변 길을 찾으려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점 A와 점 B 좌표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아까 잠깐 했었잖아, 설명할 때. A와 B를 교점을 찾겠다고 이 선을 연립하는 동시에 식이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바꿔봅시다. AB를 교점으로 구하기는 좀 어려운데? 뭔 말인지 알겠죠? 아까 좀 교점 찾으면 이 점이 막 굉장히 복잡한, B가 포함되는 굉장히 복잡한 분수식이고, Y좌표도 이것도 또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복잡한 B에 대한 또 분수식. 그럼 여기도 복잡한 분수식, 얘도 복잡한 문자로 표현한 분수식인데, 걔네들을 구한다 끝이 아니잖아.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또 그 복잡한 분수끼리 뺀 다음에 제곱, Y도 뺀 다음에 제곱, 더해서 루트까지 지워야 돼요. 이건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정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른 걸 고민해야 돼. 다른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선분 AB기라는 게 잘 보니까 얘네들이 왜 평행한지를 고민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선분 AB 길이와 같아진 겁니다.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두 직선 중에 한 점에서는 점을 찾고 나머지는 직선식을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것들 점 A를 찾으세요. 점 A가 아니고 이쪽 직선에서는 점을 찾아요.
그럼 이왕이면 좀 쉬운 점이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y값 1 나오죠, 여기? 0 대입하면 y값 1. 그럼 여기가 0,2라는 점이 여기 있다는 뜻이죠. y절편. 0,1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직선식을 방정식 형태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자, 그럼 거리 구합시다. 선분 AB의 길이는 분모 루트 5분의 분자 0, 1을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3이 되겠죠. 유리화를 하면 5분의 3 루트 5. 네, 밑변기를 구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높이 값을 구하면 되죠. 높이는 점 5에서 0,0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이 직선식을 아까 우리가 봤지만 직선 L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얘랑 수직 관계니까 기울기는 알지만 y절편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썼어요.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이걸 방정식 형태로 정리해 봅시다. 2를 곱하면 2y 마이너스 x 플러스 2b를 이항시키면 2x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b는 0 이렇게 방정식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점과 이 원점과 요 직선 L까지의 거리를 잡으면 이제 이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높이 값 여기를 H라고 합시다. 만나는 교점. 그럼 선분 OH의 길이를 구하시오. 루트 5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2b 이렇게 됐나요? 괜찮죠? 네. 이제 계산합니다.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거 5분의 3 루트 5 곱하기 높이 루트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b 했더니 그 넓이 값이 2분의 3. 그럼 여기 루트 5 루트 5 지우고 여기 2 여기 2 지우고 이쪽 3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남은 거는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b가 남고 우변은 1이 남았죠.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2b의 값이 5가 되므로 마이너스 2b의 값이 플러스 5이거나 마이너스 5이니까 b값은 2분의 5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5이거나. 근데 b의 위치가 어딨냐면 이 직선의 y절편 값이잖아요. 그게 이 직선의 y절편 값. 양수값이니까 음수는 아니고 양수값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시는 문제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풀이를 다각도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그때 말했지만 하나만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풀이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건 서술형 대비할 때도 필요하니까 원풀이는 알고 있대. 원풀이는 알고 있대. 일반적 문제는 그냥 점색에 빨리 찾고 그 점세 중에 하나를 원점을 이동시키면서 나머지 점도 똑같은 명령으로 이동시켜 놓고 나서 2분의 1 이쪽에 x좌표 반대쪽에 y좌표 이쪽 y좌표 이쪽에 x좌표를 곱해서 그들을 빼게 되면 절대값 씌워서 빼게 되면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는 간단한 식은 있지만 이런 문제에서 그냥 덜컥덜컥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원풀이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실질점으로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때 점 B와 삼각형 ABC의 내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뭔가 저렇게 낸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좀 의심스러워서 이 삼각형이 뭔지를 좀 알아야 이게 둔각인지 직각인지 예각인지를 좀 알아야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어차피 내심이라 다 그 내심의 좌표가 삼각형 안에 있긴 있겠지만 조금 이런 문제는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선분 AB끼리 구해봤죠? X끼리 뺀 값 4의 제곱 16 Y끼리 뺀 값 2의 제곱 4 더해서 루트 20 선분 BC X좌표끼리 뺀 값 3의 제곱 9 Y좌표끼리 뺀 값 16 더해서 루트 25 선분 CA X끼리 뺀 값 4의 제곱 16 Y끼리 뺀 값 2의 제곱 4 더해서 루트 이런 표현이죠. X를 잘못 썼죠. 얘가 3이 아니고 9가 아니고 4네요. 4. 이건 루트 20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선분 CA 저걸 잘못 썼구나. 뭘 이렇게 엉망으로 계산했죠?
빼면 6이잖아요. 36. 빼면 2, 4. 루트 40. 자,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 요걸 제곱, 이걸 제곱해서 더하면 이걸 제곱한 40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선분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따라서 각비가 90인 직각삼각형이에요.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은 좀 크게 그릴까요? 삼각형을 좀 크게. 이런 느낌으로. 얘가 C, 뭐 A와 C는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를 B가 중요한 거니까 90도. 이 안에 이 삼각형 ABC의 내심을 구하려면 그 안에서 이렇게 내저번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내저번. 네. 그 내저번의 중심이 내심 아닙니까? 그렇죠? 뭘 구하는 문제예요? 이 점 B랑 이 내심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대단한 문제가 아니냐면 여기 있는 점에서 이쪽 선까지, 선분 BC까지 거리와 이쪽 내심에서 선분 BC까지 거리가 서로 같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로 같죠?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내저번의 반진 길이라 이 길이가 같다라고 봐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여기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동이잖아. 여기 이게 왜 내심이니까 내심으로 이게 선을 그으면 이 내각 90도가 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게 직각 이등변 두 개가 직각 이등변이 돼서 이 두 개가 합동으로 같아진다고 봐도 괜찮아요. 어쨌든 얘랑 길이 같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건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잘 짚어야 돼요. 잘 짚어야 되는 게, 그럼 선생님 이 점의 좌표를 찾아야, 여기는 점 B는 위치를 알고 있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있는 선분을 구하려면 여기는 이 내심의 위치를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이 내심의 위치는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내심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게 못 찾는 건 아닌데 이게 좀 어려워요. 내심 찾으려면. 그래서 뭐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점을 그냥 x, y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x, y에서 이쪽 선까지 이르는 거리와 이쪽 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 알고 보니까 여기는 이 직선 L이 각 A의 뭐죠?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이렇게 선분 BC랑 선분 AB가 만나는 이 각의 이등분선이 직선 L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그 자취의 방정식에 보면 각의 이등분선 구할 때, 한 내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때는 그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자취를 표현하기 위해서 x, y로 둔 다음에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 서로 같다라는 식을 세우면 저절로 식 안에 방정식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걸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이 직선식이 필요해요. 선분 CA. 선분 BC의 방정식. BC, 요거죠? 이 두 점을 잇는 방정식. 그럼 두 점 중에 만만한 점 찍으세요. 얘를 찍을까요? Y에서 Y좌표 빼준다?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2분의 Y의 증가량 4, 약분하면 2. 다음 X에서 X좌표 빼준다. 이렇게. 이 식을 정리하면 이 직선 BC의 방정식은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은 0.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이번엔 이쪽 선분 AB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얘네 둘이. 그럼 이 두 점 중에 얘가 좀 더 만만해 보이면 쟤를 찍으시면 되고, 그럼 y에서 y좌표 빼주고 기울기 x의 증가량 4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그럼 여기는 2를 일단 곱해볼게요. 2y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넘기면 2x 플러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대요. 자, 남은 건 여기는 x, y에서 여기는 x, y에서 이쪽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와 이쪽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각각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럼 이 거리를, 얘랑 얘까지 거리를 d1이라고 합시다. d1 값은 분모 루트 5분의 여기 x, y를 다 대입했다 보는 거죠.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고, 여기도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 d2라고 합시다. d2는 루트 5분의 이것도 x, y를 대입한 거죠. 절대값 2x 그 다음 네 뭐예요? 절대값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남은 거는 그래서 하게 되면 d1, d2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럼 분모 루트가 없어지고 얘랑 얘랑 절대 같으니까 한쪽에 플러스 만에 붙이면 되죠? 그러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이 여기 플러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과 같거나, 그럼 식 하나 정리하면 이렇게 넘어오면서 x 마이너스 3y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걸 넘기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거나. 자, 이제 두 개 중에 어떤 건 이제 고르는 일만 남았죠? 이렇게 고르는 일만 남았어요. 둘 다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왜 답이 두 개 나왔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거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한 거잖아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 이쪽 각의 이등분선이면 이 직선 L일 테고, 만약 이쪽 각의 이등분선이라면 이렇게 답이 나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아마 내심을 지나는 거는 하나만 답이 될 텐데, 그럼 어떤 게 답이냐는 건데, 이 어떤 게 답이냐를 구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점을 대충 찍어봐. 마이너스 1,1 여기쯤 있을 테고, 3, 마이너스 1 여기쯤 있을 테고, 5,3 여기쯤 있겠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 얘가 각 B였던 거예요. 그럼 내심은 여기 있을 테니까 이 내심을 지나는 직선을 긋다 보면 내가 원하는 답은 이 답이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직선과 아니면 이 직선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여기를 이렇게, 또 이 각을 반으로 나누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하늘색이죠. 두 빨간색과 하늘색의 차이점은 이 위치예요. y 절편의 위치가 얘는 양수, 얘는 음수, 혹은 얘는 기울기가 음수, 왠지 얘는 기울기가 양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하면 되는데, 확실한 거는 y 절편을 보는 게 좀 더 확실해 보이죠. 두 개 중에, 내가 구한 답 두 개 중에 y절편이 양수인 걸 찾으세요. 여기 y절편은 x가 0일 때 y가? 이건 아니죠. 얘는 x가 0일 때 y가. 근데 이거네요. 정답이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원했던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심, 말했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내심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내심 잡 찾는 게. 아셨죠? 네. 조금 마무리 덜 돼 있었는데, 이거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그리다 보면, 이 기억나시죠?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그리다 보면 그 접하는 원이 1, 4부분에 있는지 2, 4, 3, 4, 4, 4 있는지에 따라서 원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얘는 R, R,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얘는 R, 마이너스 R. 1, 4의 중심, 2, 4의 중심, 3, 4, 4, 4의 중심이니까 반지름을 통해서 이렇게 부호를 반대로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원의 방정식이 조금씩 다르죠? 얘는 이 원은 x-r의 제곱, y-r의 제곱 더하면 반지름 r의 제곱이 되고, 2, 4분면 같은 케이스는 x 플러스 r의 제곱, y-r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4분면에 따라 조금씩 이 관계식이 여기 표현되어 있죠? 1, 2, 3, 4 관계식이 약간 다르다라는 거. 근데 x축에 접하나 y축에 접할 때는 그냥 이게 통칭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문제 마저 푸시면 되는데 X축, Y축에 접할 때는 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 쓰셔야 된다는 거. 문제를 물어봅시다. 두 원과 중심이, 저 원과 중심이 같고 X축에 접하는 원. X축에 접하니까요. 이게 X축이죠. 중심은 5,-3이네요. 그럼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죠, 원이. X축 밑에 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5,-3. 그럼 반지름 값은 3이죠. 그죠? 절대값 -3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뭐 다 썼어요. x-5의 제곱 플러스 y 이 부반대 플러스 3의 제곱은 반지름 3의 제곱 9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어려울 게 없고요. 두 점을 지나는 y축에 접하는 원,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 근데 1, -1 여기쯤 있겠죠? 1, -1 1, 여기쯤 2,0 여기쯤 이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좀 이해가 좀 빨라요. 여기는 중심 좌표를 몰라서 a, b로 잡읍시다. 그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으로 중심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웠는데 이제 반지름 값을 잡아야 돼요.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인데 이게 지금 모양상 보면 x축의 오른쪽에 두 점이 존재하다 보니까 x축 오른쪽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여기 중심의 x좌표 원점이고 여기가 a죠. 중심의 x좌표까지 거리와 이 반지름 값이 서로 같으니까 네, 이렇게. 그럼 여기도 a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반지름 값이 네, a와 같을 테니까. 여기도 이제 뭐 하죠? 두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이제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1,-1을 대입하게 되면 1-a의 제곱 플러스 -1 b의 제곱 a 제곱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2,0 2-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a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을 좀 정리해보면 a-1의 제곱이 좀 보기 좋고 플러스에는 b 플러스 1이 보기 좋고 a제곱이고 아래는 a-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a제곱 연립해서 푸니까 위에서 아래 이렇게 뺍시다. 이렇게 빼요.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고 여기 a제곱 여기 a제곱 지워지겠죠. 그럼 여기 -2a에서 여기서 -4a를 빼면 플러스 2a가 남고 상수항은 좀 이따 한꺼번에 계산할게요. 여기 b제곱 b제곱 지워지고 여기 있는 플러스 2b가 남죠. 괜찮나요? 네. 네, 그렇게 남겠죠?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A, B에 대한 식이 둘이 같이 나오잖아? 따로따로 합시다. 네, 따로따로. 여기 정리부터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은 A제곱 얘랑 얘랑 지워지고 자, 이거 이제 정리하게 되면 네, 정리가 되어죠. B제곱 플러스 2B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 자, 이 식 하나 나올 테고 여기 정리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A제곱 지워지고 이쪽을 정리하게 되면 4A는 넘어가고 B제곱 플러스 4 이거를 2A로 계산해야 되니까 2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럼 2A는 2분의 1 B제곱 플러스 2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B제곱 플러스 2B 여기 음수 붙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B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얘랑 얘랑 이제 지워지겠죠 이렇게.
그 양변에 이제 b를 정리해서 여기 2분의 1 b 제곱이 남고 2분의 1 b로 묶으면 여기는 b 하나, 여기는 플러스 4 하나 이렇게. 따라서 b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네. y축에 접하는 원, 답 두 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b값이 0이면 a값도 구해야 되니까요. b값이 0이면 어디 있어요? 식. 간단히 정리하는 거.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나? b값이 0이면 2a가 2니까 a값은 1이 되고 b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제곱해서 16 네, 8 10 a값 5 그럼 답은 두 개. 이쪽 답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거 하나, 아니면 x-5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제곱은 네, a의 제곱 25 이렇게. 답 두 개. 이거 왜 답이 두 개입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접하는 원이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까 두 점을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더 크게 이 두 점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이 두 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좀 크고 이런 느낌. 반지름 좀 작고 나머지 반지름 하나는 크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두 개였다. 시험에 잘 나온 아주 유명한 문제. 1,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크게 네 종류라고 했죠. 근데 이 네 종류 중에 얘는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1,1한 점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여기를 지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점.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며 x축, y축 접하는 원은 여기 1사분면에 접하는 원일 수밖에 없죠. 관계식은 여기 반지름 r, 얘도 반지름 r 하다 보니까 중심좌표가 r, r로 써지고 이를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쓰라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 이렇게 써질 겁니다. 대안이 알겠니? 여기 봐야지. 얘가 근데 뭘 지나가죠? 1,1을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 x에 1, y에 2를 대입합니다. 1-r의 제곱 플러스 2-r의 제곱은 r제곱. 이제 r에 대한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이제 분배하게 되면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r제곱 이렇게 써지고 여기 있는 r제곱 여기 있는 r제곱 하나 지워지겠죠? 그럼 남은 거 정리해보면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 이렇게 돼요. 그치? r에 대한 2차 방정식 r-1, r-5 0 따라서 r 값은 1 또는 5 이거 왜 또 답이 두 개예요? 얘도 왜 답이 두 개예요?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똑같아요. 이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x축, y축에 접하는 원도 있을 텐데 좀 크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 점을 통과하면 더 크게 해야 되나? 저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작은 거 하나, 이쪽 점을 지나면서 조그만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점이, 두 개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이렇게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는 이해하기 좀 쉽지 않지만 식을 표현하다 보니까 답이 두 개 나오네? 왜 두 개 나오지?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라는 거죠. 남은 건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요 길이 합을 구하는 거니까 사실 문제는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여기서 끝나면 되죠. 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반지름 값 하나를 r1, 하나를 r2로 본다면 두 반지름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r1 플러스 r2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죠. 그럼 a분의 b 그래서 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봅시다.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2사분면에서 x축, y축에 접하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 중심좌표가 이 직선에 있답니다. y는 2x 플러스 6. 뭐 대략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되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데, 자, 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2사분면에서 x축, y축에 접한다는 말이 중요하고, 그럼 여기 있는 중심좌표가 여기까지가 반지름 r값이죠. 여기까지 반지름 r값이기 때문에 이게 정사각형이 됨에 따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r, r이 되겠네요. 근데 이 마이너스 r, r이라는 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직접 대입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r, r을 직접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r 합치면 마이너스 3r 플러스 6은 0. 그래서 r 값이 나오죠. 오히려 r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간단히 풀린 거예요. 중심 좌표가 r이 2니까요. 마이너스 2,2이며 반지름 r 값이 2인 원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원의 반응식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x 마이너스 중심 좌표 플러스 y 마이너스 중심 y 좌표 반지름 r 2의 제곱 4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어렵게 풀 필요는 없는 문제였었어요. 이제 뭘 하셨냐면 원의 방정식을 이제 세 종류로 보시는 거죠. 기본형, 그 다음에 표준형, 일반형으로 보는데 기본형은 중심이 0,0 반지름이 r짜리 원이라면 이렇게 써지고 중심이 이제 평이동한 거죠. 중심이 a, b 반지름이 r짜리 원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죠, 식을. 이걸 다 분배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차항 계수 상수항까지 모으면 이렇게 써준 게 일반형이에요. 앞쪽에서는 이거 두 개 공부를 한 거라면 이제는 이거 공부하겠다는 것이죠. 일반형. 근데 늘 그랬지만 2차 함수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이쁘잖아. 이거 이쁘잖아요. 꼭지점의 좌표가 1,3이며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 그럼 그림 그리기 편하고 일단 시작하면 그림만 그려놓으면 이제 문제는 반은 이제 시작한 거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쓰게 되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이걸 분배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위에서는 중심좌표가 금방 눈에 띄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중심좌표가 금방 눈에 안 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공식을 쓰죠. 꼭지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원래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 외우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냥 귀찮게만 하지. f 마이너스 2a분의 b 구해진 꼭점 좌표를 여기다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그때 y값이 꼭점의 y좌표다. 뭐 이런 식을 통해서 표준형을 바꾸거나 아니면 공식을 통해서 뭐 꼭지점 빨리 유도한다거나 뭐 이랬었는데 항상 일반형은 우리한테 좀 번거로운 일을 자꾸 시켜. 가장 중요한 점들이 이렇게 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묻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써진다면 좋겠죠. 이렇게 써지면. 그럼 중심이 a, b며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리면 되니까 대략 그림을 어디다 그려놓고 문제 풀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얘를 전개해서 이제 이런 식을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찬가지죠. 중심 좌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그릴 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1,2가 네, 중심 좌표이며 반지름 2짜리 원이니까 이렇게 원이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대략 그려놓고 문제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이걸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써져요. 그럼 이렇게 써지면 이제 보여? 아, 이 원이 이럴 거라는 게 금방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다시 뭐 해야 되냐면 또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 과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바꾸는 과정은 별거 없습니다.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예요. 완전 제곱. 여기는 x제곱과 여기는 플러스 2x를 끌고 오고 여기 y제곱과 마이너스 4y를 끌고 와요. 이렇게. 뒤에 플러스 1은 따로 써주고 이를 아예 넘깁시다.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뭐 필요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 되고 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 되고
플러스 y 마이너스 2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니까 남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려울 건 없죠. 그냥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많이 했던 건데 x만 바꾸는 게 아니고 y도 같이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니까 적당히 숫자 짜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매번 이러니까 좀 귀찮은 거지 이것도. 그래서 아까 2차 함수 할 때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위한 공식을 암기했던 것처럼 얘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에 대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책에 써져 있어요, 지금. 이 공식이. 써져 있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네, 이게 일반형. 일반형에서 중심좌표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떻게?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이걸 말로 익히세요. 반의 부호 반대. y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가 중심의 y좌표. 됐죠? 근데 이거를 외우지는 마세요. 이걸 외우면 이게 계산이 불편하거든요. 이건 반지름 값을 구했다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이 일반형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표준형으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야. 이 중심좌표 이렇게 써졌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는 r이 필요한 게 아니고 r 제곱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r 값을 구할 게 아니고 r 제곱의 값만 구하면 등호 오른쪽에 있는 우변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r 제곱을 구하는 공식을 외우세요.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그럼 r 제곱을 구하는 공식은 좀 전에 구했던 이거 지금 금방 구해놨잖아. 얘를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중심의 x 좌표를 제곱하고 플러스 중심의 y 좌표를 제곱하고 그런 다음에 이 상수항 c를 빼내시면 반지름 r의 제곱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이걸 외우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거 약간 식의 장난이에요. r 값이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였잖아요. 이건 왜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과정에 이게 튀어나와요. 복잡한 계산 쓰다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외웠던 건데 실제 이렇게 써져 있는 식을 양변 제곱합니다. 그럼 r제곱은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는데 이걸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쪼개면 이게 나와요. 얘를 제곱하면 4분의 a제곱, 얘를 제곱하면 4분의 b제곱. 여긴 것은 얘 4를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c가 남다는 얘기죠.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이걸 외우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일반형이에요. 다음 원의 방정식 이게 일반형이잖아요. 중심 좌표가 안 나오면 다 일반형을 갖다 놓고 써야 돼요. 포물선 떠올리면 돼. 꼭지점이 안 나오면 일반형. 원도 중심이 안 나오면 일반형식. 이것도 동원아 일반형식이 써져 있죠. 다음 중심좌표가 b,-3이고 반지름 길이 r일 때 상수 ABR의 값을 구하시오. 1번 문제는 아주 쉽죠. 공식만 이해하면 되니까. 공식 뭐였나요? 중심 x좌표 1차항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1차항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b,-3과 같아야 돼요. 그럼 약분하다 보면 b값은 4가 나오겠죠? 그렇죠? 얘도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이건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은 3 이렇게 나올 테고 좀 전에 배웠던 반지름의 제곱의 값은 중심의 x좌표 이게 지금 b값 4였잖아요? 4,-3이라는 뜻입니다. 중심의 x좌표 제곱 중심의 y좌표 제곱 걔네를 더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상수항 그러니까 x, y가 안 붙어있으면 다 상수입니다. 이게 몇 개씩, 이게 항이 문자를 쓰다 보면 몇 개씩 처리될 수도 있는데 x, y 없으면 다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9밖에 없으니까 그 상수항을 빼내시면 이게 반지름 제곱이 돼요. 그럼 이 값이 얼마인가요? 16에다가 18 더하면 34. 따라서 반지름 값은 루트 34. 나누면 얼마죠 이게? 그냥 루트 34네요. 나눠지지 않네요. 더 이상. 이렇게. 그럼 지금은 이 ABR 값을 다 구하면 이렇게 ABR의 값이 구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2번은 별표 치세요. 네, 원의 방정식에서 보통 1번 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방정식에서 이게 원을 나타낼 때 상수 K값을 구하래요. 원을 나타낸다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생각해봐. 원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요? 중심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 그치? 반지름 있어야 돼요, 반지름. 근데 이 반지름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양수여야 되지 않나요? 그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라 생각하냐면 원의 반응식 일반형에서 이게 원을 나타낸다. 이 식이 원을 나타낸다라는 말이 나오면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죠?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이면 이게 흔히 말하는 실원이에요. 반지름의 제곱이 0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점원이야.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작아요? 얘는 허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근데 실제로 그려지는 원을 따지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가 돼야 실제로 원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지름의 제곱 0이면 점원이라는 얘기는 흔히 말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원이 그려지지 않고 중심만 찍혀있는 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작으면 이건 실제로 그려지지 않는 허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인 걸 찾는다. 좀 전에 하지 않나요?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려면 일단 뭐부터 필요해요? 중심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중심 좌표는 이 식에서 중심 좌표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k, 반의 부호반대 1. 그렇죠? 이렇게 써졌네요. 그럼 남은 거는 이 중심 좌표를 제곱 4분의 k 제곱, 이 중심 좌표를 제곱 1. 됐죠? 걔네를 더한 다음에 뭐를 빼내야 돼? 상수항 5를 빼내야 돼. 그게 r 제곱이지. 맞니? 이 r제곱 값이 양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죠? 원이 만들어진다고. 여기 오른쪽에서 말했던 이 개념이 성립해서. 정리해 봅시다.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4가 양수. 양변에 4를 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16인데 16은 4의 제곱 양수. 그럼 인수분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 양수. 2차 분수시 0보다 크네요? 그럼 큰 작자. 따라서 K값이 4보다, K값이 4보다 더 크거나 또는 K값이 마이너스 4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면 원이 실제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도형의 넓이가 45파이. 원이잖아요. 저 도형이 나타낸 건 원이니까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죠. r 제곱 파이. 걔가 45파이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r 제곱의 값은 45. r 제곱 구하면 되네요. 일단 중심부터 구하세요. 중심 좌표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a, y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3a. 이걸 각각 제곱하죠. r제곱은 얘를 제곱, a제곱, 얘를 제곱, 9a 제곱. 걔네를 더한 다음에 상수항, 여기서 상수항 이만큼이에요. 저걸 빼내야 되죠.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이렇게 되면 r제곱 값이 나온다. 그 r제곱이 45가 되어야 되겠네요. 45. 합치면 10a 제곱 마이너스 10a. 이거 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0은 0.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 양수의 값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포물선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꼭지점이 나오지 않으면 일반형에다 대입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원의 중심이 점이 나왔는데 이게 중심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중심에 대한 표현이 없다는 얘기는 보나마나 이게 일반형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반형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통 일반형은 이렇게 써지죠. 이거 소문자를 안 쓰는 이유는 그때 말했지만 중심 좌표를 보통 우리가 a, b로 쓰다 보니까 그 소문자랑 겹칠까봐 일단 이렇게 안 쓰는 것 뿐이고 0,0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얘를 대입하게 되면 C값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C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남은 건 뭐니? 요거 두 개 집어넣어서 뭐 하면 돼요? 라지 A, 라지 B에 대한 연립방식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근데 가끔 아니야. 가끔이 아니라 생각보다 자주 0,0이 안 나와요. 이게 그냥 다른 점이 나와. 그럼 조금 곤란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세 점을 집어넣으면 A, B, C 세 개에 대한 1차 연립 방정식을 세 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나열. 그런 다음에 얘랑 얘랑 연립하면서 C를 지워요. 또 얘랑 얘랑 연립하면서 C를 지웁니다. 그럼 여기서 AB 단식이 남고 여기도 AB 단식이 남으니까 다시 얘네를 또 연립합니다. 그럼 AB 값이 구해지고 그 AB 값이 어디다 대입하면 이제 나중에 아까 지웠던 C 값도 구해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근데 이 교과가 여러분 교과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게. 미지수 3개짜리인 3월 1차 연립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미지수 3개짜리인 1차 방식의 교과에서 빠지는 바람에 이걸 따로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푸는 게 어렵진 않죠. 미지수 3개 나오면 하나를 집중적으로 지워요. 근데 여기서는 보나마나 C를 지우기 가장 편하기 때문에 1번, 2번 연립해서 C를 지워버리고 1번이나 3번 혹은 2번이나 3번 연립해서 또 C를 지웁니다. 그럼 여기는 AB 단식 다시 연립하면 AB 값 구해지고 AB를 아무데나 1, 2, 3, 4 중에 하나를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 C 값도 구해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구하는 풀이가 있고 학교 선생님들은 근데 이 풀이보다는 이걸 더 좋아하세요. 왜냐면 교과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중심 좌표를 적당히 A, B로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5,1까지 이르는 거리, 그 다음에 여기까지 6,-4까지 이르는 거리, 그 다음 또 하나 더 한 점이 더 있겠죠? 여기서는 0,0이니까 여기까지 0,0까지 이르는 거리, 이 길이 같다를 가지고 식을 세우다 보면 AB에 대한 2차식이 2개 나와요. 그 2개를 연립해서 지워내고 AB에 대한 식 2개를 만드는 거죠. 어차피 A제곱, B제곱 지워질 테니까. 그럼 AB에 대한 식 2개를 가지고 걔네를 연립해서 이제 이 중심좌표를 찾는 중심좌표 찾고 나면 표준형이 나오겠죠? x-a의 제곱, y-b의 제곱, 반지름 아래 제곱인데 이 숫자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입해서 이 반지름 알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이 쓰시는 풀이고, 근데 실제로는 뭐 둘 다 괜찮은데 이렇게 C가 지워지는 값이 나오면 이왕이면 얘보다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 이거는 앞쪽에서 얼핏 했었는데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이거 기억해요? 저번 시간 수업할 직선할 때 직선식 네모는 0, 이렇게 되면서 세모는 0. 그럼 두 직선이 만약 평행하지 않다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테고 그 만나는 교점을 또 달리 지나가는 직선 하나 있겠죠. 물론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 얘를 대표하는 관계식은 네모 플러스 K 곱하기 세모는 0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거 기억해요? 네. 여기 1차식 갖다 쓰고 는영 왼쪽에는 1차식 갖다 쓴 다음에 두 개 중에 아무데나 한 군데다 K를 쓰시고 는영 처리하시면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식을 이거로 대표할 수 있다라고 했었네요. 근데 이거는 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거 원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두 원의 교점을 이렇게 원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 지금 좀 교점을 만들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니? 그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두 원의 교점이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갖는데 이 두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은 몇 개예요? 이것도 무수히 많겠죠. 가장 작은 건 뭐예요? 얘네를 지름의 양 끝점을 갖는 원이 가장 작은 원일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얘보다 다 커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거나 뭐 이렇게 지나간다거나 이런 느낌. 그렇죠? 크기에 따라 혹은 또 위치가 왼쪽 오른쪽에 따라 무수히 많은 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원을 대표하는 이런 원이 무수히 많은 원을 이렇게 대표하는 원 얘를 구할 수 있는 관계식은 아까랑 똑같아요. 네모는 0 처리가 돼야 되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쓰시고 얘도 네모는 0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0 처리되어 있나요? 이렇게 0 처리하신 다음에 여기 좌변식 끌어다 쓰세요.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
그럼 이 조합식 끌어다 쓰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y 한 다음에 두 개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다 k 붙이시고 둘을 더해서 0 만드시면 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을 정리한 겁니다. 그럼 이 k가 뭐를 결정합니까? 그러면 중심이나 반지름의 크기를 결정하겠죠. 이 k 때문에 개수들이 달라질 테니까. 이렇게 씩 쓰신 다음에 이 점을 이렇게 대입만 하시면 돼요. 좀 귀찮지만 대입하시면 K값이 구해지겠죠. X, Y 숫자 들어가면. 그럼 K값 집어넣으면 요거 정리해서 원의 방정식을 쓰시면 그게 정답이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잠깐 보세요. 잠깐만요. 1번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제 뭘 찾는 거예요? 원을 찾는 게 아니고 직선을 찾네요. 그치? 그럼 직선 찾을 때는 이 K값에 뭐 집어넣으면 될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 왜? 요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지워지고, 여기 Y제곱, 여기 Y제곱 지워지면서 XY에 대한 1차식이 나와요. 이게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여기를 빼거나 여기서 여기를 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제곱, Y제곱 지워지면서 XY에 대한 1차식으로 직선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뺐다고 칩시다. 이게 마이너스를 분배하게 되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졌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는 0. 그럼 이건 AX 플러스 3Y 플러스 5는 0. 이 직선이 얘를 지난다잖아요. 2,1. 그럼 2,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2A, 여기가 1. 그럼 합치면 플러스 8, 0.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A값이 구해지고 밑에 있는 게 아까 말한 이 내용이에요. 밑에 있는 게 이 좌변식 쓰시고 이 좌변식 는영 처리는 봐야 된다. 좌변식 쓰시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다 플러스 K를 붙인 다음에 는영 처리하시면 두 권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 구해졌고 여기다가 1,1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K값이 구해지고 됐죠? K값 구한 다음에 분배해서 동량 K 좀 모으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이었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 구조만 이해하시면 좀 쉽게 풀리는 거니까.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마지막. 이 오늘 수업의 마지막 개념. 준영이는 가야 되니까 빨리 잘 들어. 얘가 이름이 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은 제가 교과 과정에 있었어요. 학교 예제 문제 보면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다 다루면서 넘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은 천천히 얘가 약간 유행에 밀리는 문제가 되겠거든.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거의 없고 나오면 그냥 짤막하게 어디 구석에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뭐 소개하는 형태로 나오는데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은 이게 사람 이름인데 저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지금처럼 두 점에다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는데 그 두 점에서 AP와 BP의 거리가 3대 1이 되는 점들을 모아보니까 그 점의 자치가 원이 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자, 이 말입니다. 점 A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3,0. 점 B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너무 멀리 갔나요? 점 A가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3,0. 점 B가 여기 있어요. 1,0. 근데 이렇게 두 선분을 이어서 선분 AB를 만들었는데 A에서 P까지 거리가 3이고 P에서 B까지 거리가 1이 되는 점들을 모아두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점이 찍히겠죠? 3대1 내분점 찍으면 되잖아. 여기를 P라고 두고 AP 3, BP 1. 근데 평면 위에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3대1이 되는 점이 여기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지. 우리는 여기 있는 점, 이런 점들. 이 거리 3, 이 거리 1. 이렇게 성립하게 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기는 이 점. 이 거리 3, 이 거리 1.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점을 잡아가. 잡다 보니까 이 점들이 이런 식의 흔적을 남겨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편에 여기는 이 지점. 이 지점이 뭘까요?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3대 1이 되는 이게 외분점이야. 얘는 내분점, 얘는 외분점. 이런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원이 되고 이 원의 이름을 아까 말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불러요. 예전에 교과에서 마치 개념을 외우라고 교과에서 말했었는데
뭐가 되냐면 선분 AB의 3대1 내분점과 3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 이 도형이에요. 저 두 점을 3대로 내분하는 점과 3대를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해. 그럼 걔가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처럼 이제 외우면서 풀었었는데 지금은 이게 왜 이제 약간 유행에서 자꾸 벗어나서 이렇게 따로 설명을 안 하냐면 예전에는 이제 수학을 배울 때 어떤 수학자들이 말해놓은 정리를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많이 수업을 했었다면 지금은 가면 갈수록 학생들로 하여금 유도하는 내용 있죠.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해라라는 유도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건 내용을 그냥 암기한 거잖아. 그 사람이 말했던 정리를 그냥 익힌 것처럼 네가 피타고라스 익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익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네가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치의 방정식을 통해서. 어떤 자치의 방정식? 아까 말한 이 점 A 마이너스 3,0 이 점 B 1,0 근데 어딘가 평면 위에 점이 하나 있어. 점 P A, B 혹은 X, Y라고 합시다. 좌치니까 X, Y. 근데 이 길이가 3일 때 이 길이가 1이 되는 이 점의 좌치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당연히 이게 성립하겠죠. 이 내용 AP 대 BP의 길이가 3대 1이니까 선분 AP의 길이는 3배 한 다음에 선분 BP랑 같고 이제 각각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AP의 길이를 구하시오. X 좌표 길이 뺀 값의 제곱, Y 좌표 길이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3배 BP의 길이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X 좌표 길이 뺀 값의 제곱, Y 좌표 길이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Y 점의 좌표 흔적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양배로 제곱하죠. 그럼 X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6X 플러스 9 플러스 Y 제곱은 9다. 조심해야 돼요. 제곱했으니까 9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고 얘를 1로 넘겨주면 8X제곱이 남고 얘를 1로 넘겨주면 플러스 8Y 제곱이 남아요. 그 다음 1참 여기 마이너스 18X 얘가 넘으면 마이너스 24X 그 다음은 얘를 1로 이게 지금 9죠. 1로 넘겨주게 되면 9 빼기 9 이렇게 됩니다. 양변을 8로 나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라는 X 2차, Y 2차인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남은 거는 이게 원이잖아. X 2차, Y 2차니까. 근데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니까 반지름이 필요해요. 반지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중심 좌표를 찾으세요. 중심 X좌표가 이거 반의 부호 반대 2분의 3, 그 다음에 Y의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도 Y 개수 없잖아? 그럼 개수가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반의 부호 반대도 0이겠죠. 이렇게. 다음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4분의 9.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0. 걔를 더한 다음에 상수항을 빼낸다. 상수항이 없네요. 이렇게.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이 4분의 9이다. 따라서 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인 게 원넓이 구하는 공식이니까 4분의 9파이가 이 도형의 넓이 값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식에 맞춰서 이 자치를 네가 유도해라 라는 거죠.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 요즘은 저 아프리스 1을 뭐 교과 과정상 외워라 이런 말이 별로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남는 10분 동안에 여기 있는 문제 푸시고 어차피 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과제 하시고 그다음에 센을 여기 앞쪽에 맞춰서 이제 좀 풀어두도록 하세요. 준영이 오늘 가고. 지금 줘야 돼요.